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알려드리는 수업으로 먼저 첫 번째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수능 풀이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학생, 그 다음으로 등차 등비 수열에 평소 자신이 없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준비물은 필기도구와 연습장, 그리고 미칠 듯한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수학 잘하는 법 영상을 미리 시청하시길 권하고요. 참고할 다른 책이나 도와줄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모든 등차 등비 수열 문제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등차 등비 수열 문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지금 수업을 이해하시려면 최소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것들에 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방법은 이러한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 공식을 최대한 안 쓰는 겁니다.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합공식도 최대한 안 쓸 거예요. 이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잘 하려면은 그 본연의, 즉 차이가 일정하다, 비가 일정하다라는 그 본연의 정의에 충실하셔야 되고, 그리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유용한 게 뭐냐면은 바로 중항입니다. 이 중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쓸 수 없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일반항 공식을 써야 될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최대한 안 쓰는 게 최대한 빠른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읽어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제 다 풀어보셨죠? 자, 공차가 D1인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주어진 두 수열, 이 두 수열의 공차를 D2, D3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공차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두 수열은 등차 수열이기도 한데,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 가장 못 푸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항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요 일반항부터 생각해 보죠. A에는 A1 플러스 N-1D. 우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을 때 요 두 수열에 대해서도 일반항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사실 가장 못하는 겁니다. 가장 느린 거예요. 최대한 일반항 공식을 안 쓰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등차 수열 문제를 푸실 때는 항 번호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요 첫 번째 항과 요 두 번째 항을 잘 보세요. 번호 차이 2개 나고 번호 차이 2개 나죠. 번호 차이가 총 2개, 2개 해서 4개 나잖아요. 그러면 요 항과 요 항, 두 항의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가 번호가 총 4개 나는 거니까 4D1 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D2가 4D1이 된다 라고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보시면은 번호 차이가 3, 총 다 합쳐서 번호가 9개 차이 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D3가 9D1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시면 이런 거 식 쓸 필요도 없어요. 등차 수열의 본연의 성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즉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차이가 일정한 거니까 번호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훨씬 더 등차 수열 문제를 수열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공식부터 들이대서 등차 수열 공식 쓰자, 일반항 공식 써서 문제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항 공식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를 뭐부터 생각하냐면은 등차 수열 본연의 성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빨리 풀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중항입니다. 자, 이걸 쓰는 걸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도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못 푸는 방법은 뭐냐? 일반항 공식 쓰는 겁니다.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될 게 A1 플러스 D구나. 요거를 또 일반항을 다 공식을 대입하는 거죠. A1 플러스 5D 플러스 A1 플러스 7D 요렇게 더하니까 제로더라. 이렇게 식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마찬가지로 일반항 공식을 써서 A1 플러스 5D 그 다음에 이거가
A1 플러스 6D 플러스 3 이거랑 같다. 요 두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느리게 푸는 거예요. 그럼 가장 빠르게 푸는 건 어떻게 푸는 거냐? A6 더하기 A8을 본 순간 2A7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0이다. 따라서 A7이 0이다. 등차 중앙 공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 굉장히 무난하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A7이 제로니까 얘가 제로다라고 하게 되면은 A6의 절대값이 3이다. 근데 지금 공차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보시면 A6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공차가 양수니까 공차 더해서 마이너스 3에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고 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또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정말 초보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오래 걸려요. 등차 수열 본연의 성질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공차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공차가 3인 거잖아요. 지금 A6을 기준으로 해서 A2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에서 2로 번호가 4개가 줄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3으로부터 출발해서 공차 4개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일반항 공식을 안 쓰는 거고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보시면 중항 공식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으로 등차 수열의 본연의 성질 그 원래 정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등차 수열의 원래 정의에 충실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항 공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항 공식을 안 쓰는 게 최대한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저는 등차 수열 문제 풀 때는 일반항 공식을 안 씁니다. 자, 문제를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잠깐 화면은 멈추시고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 풀 때도 초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반항 공식부터 생각해요. A에는 A1 플러스 n-1d B에는 A1의 R의 n-1제곱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고수들은 뭘 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 번호에 주목해요. 지금 잘 보시면은 1 더하기 8은 4 더하기 5랑 똑같죠. 2 더하기 7도 4 더하기 5랑 똑같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뭐랑 똑같겠다? 얘랑 똑같겠죠. 지금 이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얘도 뭐랑 똑같겠어요? 이거랑 똑같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얘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합이 8이고 곱이 12가 되는 요런 두 수를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보시면 바로 하나는 2, 하나는 6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수의 합과 곱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합이 8이고 곱이 12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 쓰여서 이 2차 방정식 풀어서 두 수를 찾아내면 그 두 수가 A4 또는 A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하나는 2고 하나는 6이 되는 건데 지금 공비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4가 6 그리고 A5가 2. 그 다음으로 A1 답을 찾아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용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일반항 공식 이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차 수열 본연의 그 정의를 생각합니다. 지금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A4에서 A1 생각해 보시면은 공차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공차 3개를 빼주면 되겠죠. 즉 12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18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 너무나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여기 일반항 공식에 대입해서 풀려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공식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그 본연의 성질대로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거 배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렇게 합, 요렇게 합, 요렇게 합 이런 식으로 다 똑같죠? 이거 알고 계시죠? 요거 지금 쓴 겁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문제도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이 등차 수열 합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합을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있을 때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은 이게 요렇게 합한 게 다 똑같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지금 총 n개 있죠. n 곱하기 등차 중항 해버려도 되겠죠. 근데 사실 만약에 n이 홀수면은 실제로 이러한 항이 존재하는 건데 n이 짝수면은 이러한 중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더한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위에 거 식대로 쓰면은 이런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A의 2.5항, 2분의 5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가상적으로 이런 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항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 A2로부터 0.5D만큼 더한 거다. 반대로 생각하면 A3로부터 0.5D만큼 뺀 거다. 이렇게 가상적인 항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항 하나를 보게 돼서 여러분들이 항 하나의 값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 풀이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문제에서도 15번의 가를 보셔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0이다라고 바로 구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항을 사용하시면은 항 하나의 값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등비중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시면은 b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서 b가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양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얘는 1이고 얘를 얘를 r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r 플러스 r분의 1이 2분의 5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r은 공비입니다. 그러면 눈치껏 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r이 2겠죠. 답 나온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결국 답은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분의 21 해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중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걸 여러분들께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N, BN이 등차 수열일 때 이걸 더한 수열도 등차 수열임은 명백하죠. 요 값을 우리가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은 45 더하기 x 한 거. 제가 항번호에 대해서 좀 예민해져야 된다. 항번호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요거의 절반이 중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항 개수가 몇 개다? 지금 총 10개죠. 이렇게 하신 게 결국 뭐가 되는 거다? 50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겠죠. 물론 합공식을 이용하셔도 이렇게 되는 거는 명백한데 합공식으로도 연습해보고 중항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중항으로 풀었을 때 효율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번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5 더하기 13을 평균 내면 뭡니까? 9죠. 즉 중항이 A9잖아요. 그럼 얘가 2A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A9가 제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사실 여기에서 1과 18 두 개를 평균 내면 9.5, 9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러 9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항부터 17항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18번째 항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눈치 빠른 학생은 이제 알 텐데 바로 0이 되는 거죠.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쓰면 무슨 얘기냐? 17개 곱하기 A9 이렇게 써도 돼요. 항의 개수, 중항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중항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A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얘는 0 해주면 되고 얘가 2분의 9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항이 바로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두 정보를 이용하면은 공차가 2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번호 9개 차이 나는데 2분의 9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 A1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13은 A9로부터 출발해서 공차를 4개 더해주면 되니까 A9는 제로고 공차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답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이런 식을 쓰지 않아도 곧바로 이걸 통해 바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등차 등비 수열에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합공식을 아예 쓰지도 않았죠. 자,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걸 보면은 중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으로 나온 것도 중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얘는 3A2, 얘는 3AM-1, 얘는 항의 개수 m 곱하기 중항,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걸로부터는 A2가 53이고 요걸로부터는 AM-1이 32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얘는 이거 두 개에 대해서도 또 중항이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53 플러스 32가 되는 거죠. 즉 2분의 85가 되는 겁니다. 요거 대입하시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m이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결국 A11은 26이다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연습해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